도대체 어떤 협박을 했길래? 이 30대 여성이요, 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사귈 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. 또 실제로도 이 관련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 이 전 남자친구가 여성을 고소해서 어제 1심 선고심이 열렸습니다. 실제 글을 올렸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피고인이죠.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6월 4일경에 송파구 한 장소에서 그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올린 게 뭐냐면 저 남자친구가 나랑 만나는 중에 다른 여자랑 교제를 했어라고 게시물 여러 번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비방한 거죠. 뿐만 아니라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스타를 지어주겠다고 할 참이었어라고 말했으면서 또 무슨 말 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젠 괜찮냐? 요게 문제예요.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요거는 남성한테 굉장한 협박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성은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? 왜냐하면 무슨 일, 어떤 일 할 줄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전화 받은 사람은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. 자, 이게 뭐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한 사이에서 바람을 펴서 뭐 문제가 됐다. 그걸 알리겠다 하면은 사회적 평판에 뭐 큰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, 결혼을 하기 전에 뭐 물론 그게 뭐 도덕적이진 않지만 그걸로 협박을 했다. 알겠습니다.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가방 살 돈을 보내라. 아하.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SNS에 너 이 남자가 이런 뭐 부정한 행위를 했다. 뭐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걸 막 게시를 했더니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, 남자가. 야, 제발 야, 그럼 가방 살 돈 보내. 이랬다는 거죠, 지금. 사실 뭐 다 시청자 여러분도 취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취직을 할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세평,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환경이잖아요, 대한민국은. 물론 뭐 외국도 그렇겠지만 이 남성 중요한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에 글이 딱 올라오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 거겠죠. 그래서 여성에게 전화를 합니다. 여성이 이제 연락을 하니까 여성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나 가방 살 돈 좀 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금액이 이제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780여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송금을 합니다. 송금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 봐 네가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나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낸 거지 라고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어떤 워딩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상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그럼 왜 돈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일단 공갈용으로 의도된 거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공갈 혐의는 그렇죠. 적용이 됐어요. 공갈죄라는 거는 이 공갈을 해서 재물을 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공갈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해악을 얘기를 해가지고 공포심을 유도하는 겁니다. 그럼으로써 돈을 얻는 건데 지금처럼 뭔가 직접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막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겁을 줘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남성한테 공갈죄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? 여성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. 1심 재판부는요, 여성에 대해서 이 전 남자친구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는데요. 이 재판부는 여성이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남성의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추가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장래에 교수 임용을 준비해 중이기 때문에 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 남성의 주관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외에 이 전파성이 높은 수단, 그러니까 SNS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이걸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이 남성에게 피해가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있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이 남성이 고소 취하를 했고 또 처벌 불원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공소 기각했습니다. 이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,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밖에 없어요.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그 반의사 불벌죄, 그래서 이 남성이 나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했는 거고 모욕죄는 친고죄예요.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이제 그 여성을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었는데 1심 판결 중에 그 모욕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는 아예 처벌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갈에 대해서만 3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왔다는데 아마 피해 금액도 좀 보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저는 이제 이
그 거기 적혀 있는 내용처럼 그 법적인 걸 좀 얘기하고 싶지가 네. 않고요.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.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여자가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봐 그렇게 벌벌 떨면서 돈을 보내냐? 라고 했다잖아요. 그렇죠. 이분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진지하게 정말 사정사정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그냥 지워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자기 이 교수 임용을 앞두고 세평에 마이너스가 될까봐 실제 돈을 보냈어. 그렇죠. 그게 더 비참했던 거예요. 사실은 이렇게 사실 공갈자 되게 좀 어렵거든요. 딱 그 말씀이거든요. 실제로 이제 좀 무서운 사람이 좀 약한 사람한테 협박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가해서 돈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 공갈인데 지금처럼 이 여성 남성이 과연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적 지위나 힘 있는 지위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것들 여성은 아마 알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공갈죄는 남녀 구별하지 않고 위협을 느꼈고 협박을 느꼈다면 그래서 돈을 줬다면 이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자체. 본인은 한편으로 미안함도 있었을 거예요. 미안하면서 협박받았다. 이런 감정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조금 쉽진 않은데 그 두 가지 감정이 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인 좀 법원 판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유 진짜 뭐 좀 씁쓸한 그런 사건이었네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